자, 우리가 도시개발법 하면 첫 번째, 도시개발법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어디서 나와요? 관리계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이 끝날 때까지 제가 관리계획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관리계획을 모르면 개발법, 정비법이 될 수가 없어요. 관리계획의 3번 내용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이고 4번 내용이 도시개발사업이고 정비사업이에요. 개발법, 정비법 끝날 때까지 우리는 관리계획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사업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비슷한데도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갖고 다른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이 사업이 기억이 안 나면은 4번 사업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11월, 12월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세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우리 도시개발법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죠.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까요? 도시개발법이 나오기 전에 도시개발법은 2000년도 만들어졌거든. 그 전에는 택지개발 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자, 이런 법이 있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말 그대로 토지구획을 정리하는 거죠. 우리가 신도시 개발할 때 삐뚤삐뚤한 땅들을 반듯반듯하게 정리하죠. 그게 토지구획 정리하는 거예요. 그 사업법하고 택지개발 촉진법, 택지개발을 촉진한다는 말이죠. 말 그대로 택지개발을 촉진하는 거잖아. 80년대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을 주름 잡던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 법을 뭐 해버리고 폐지를 해버리고 2000년도에 도시개발법을 만들자 하는 게 이 법의 제정 취지였죠. 그런데 이 택지개발 촉진법이 아직도 살아있죠. 지지난 정부에서 택지개발 촉진법 없애겠다 이렇게 입법 예고를 했어요. 하니까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막 몰려들죠.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도시 개발 안 하니까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밖에 더 있어요. 그것도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또 두드려 잡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 우리는 정부가 바뀌면은 우리가 방향을 갈피를 못 잡는 거야.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 그럼 나중에 되면 이쪽으로 또 뭐라고 그래 또 저쪽으로 열심히 달려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도 살아있어.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택지개발 촉진법하고 도시개발법의 차이점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택지개발 촉진법은 전부 공공이 강제적으로 모여가지고 수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사업이었죠. 공익사업이었죠.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은 이제는 누구도 참여한다고? 민간도 참여한다. 강제 수용만 한다. 환지도 한다. 환지도 한다. 그렇다고 공공은 환지 안 한다 그런 뜻 아니라고 했어요. 민간도 수용하고 다 합니다. 자, 여기서 다른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도 우리 도시개발법은 과거에는 공익사업을 공공만 했는데 이제는 민간도 사업에 참여한다 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민간에게는 여러 가지 규제가 따라오거든. 특히 민간이 뭐를 할 때는 수용을 할 때는 일정한 규제가 따라와. 그리고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은 100% 수용권 인정 안 했거든. 자, 이런 내용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택지개발 촉진법은 무조건 부족한 시절에 집 짓는 법이라고 했죠. 무조건 부족한 시절에 집을 짓는 법이었는데 이제는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기능의 신도시를 만들자고 그랬죠. 다양한 기능의 단지, 신도시를 만든다 하는 내용이었고 다양한 기능의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에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우리가 사업 결정하고 할 때는 당연히 주민 의견 듣는 거예요. 주민 의견 듣는데 이거는 그냥 들어, 충분히 들어, 충분히 수렴하겠다 하는 게 이 법의 제정 취지고 두 번째는 주민한테 동의도 받겠다는 말도 나옵니다. 동의도 받겠다. 이 동의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시설 사업은 오로지 무슨 방식밖에 없었던가? 시설은 수용하고 사용하는 방식밖에 없었죠.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도 하지만은 환지도 했죠.
환지도. 수용 방식은 보상금 받고 떠나는 방식이니까 주민들의 의사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환지 방식은 그 동네에서 그 토지 소유자들이 그대로 살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만약에 이 동네에 사업을 개발 계획을 짜겠다 이 말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자, 이 동네가 어떤 신도시가 될 것인가 결정하는 계획이 개발 계획이에요. 이 동네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가를 계획을 만든다. 그 계획이 뭐다? 이거 개발 계획이야. 그럼 개발 계획을 만드는데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만들죠. 그럼 주민들한테 뭐도 받겠다는 거야? 동의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견 듣는 요 내용, 동의 받는 요 내용, 여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민간이 수용할 때 조건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도시개발법은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는 양보다는 뭐를 좀 질을, 양보다는 질을. 예전에는 무조건 양이었잖아. 우리가 70대 80대 지어진 집들 한번 가보세요. 주택가 가보면 주변에 공원 이런 거 있어요? 뭐 주차장 확보돼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집만 지어놨다니까. 그때는 들어가서 잠을 자는 공간이 필요한 거지. 지금처럼 뭐 쾌적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따지는 시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아니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4번, 관리계획 내용 중에 4번을 공부하시는데요. 항상 우리 계획 4번 몇 단계로 구분이 돼요? 3단계로 구분됩니다. 3단계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사업을 뭐예요? 결정해야지 되지. 우리 계획 사업은 무엇으로 결정한 사업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이죠. 그래서 3번 시설은 국계법에서 그대로 했으니까 관리계획 절차로 결정했어. 관리계획 절차를 그대로 갔으니까 시설 사업은 1단계로 공부할 필요가 없었잖아. 관리계획이었으니까. 그런데 개발 사업은 분가를 했기 때문에 관리계획과 절차가 똑같지는 않아. 그렇다고 관리계획이 아니라 그러면 안 돼. 관리계획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내용 맞아. 사업 결정하는 절차가 좀 다르다 뿐이지. 그러면 시설은 뭐 도로 만든다 이런 내용이지만 개발 사업은 주거단지 만들지 산업단지 만들지 내용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신도시를 만들 건지 계획을 만들어. 그걸 우리는 무슨 계획? 이 동네를 어떤 신도시를 만들 건지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하죠. 이렇게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게 여기 1단계예요. 그러면 이 동네를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겠죠. 절차를 거쳐서 이 동네는 이런 개발 구역이다라고 지정을 하는 거야. 이 절차가 원칙은 무슨 절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관리 계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차가 똑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지. 그 뭐가 달라 하는 건 우리가 다음 과정에서 공부하실 거고. 자, 우리는 개발사만 갖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게 국계법 아닙니까? 얘도 국계법에서 나왔잖아. 계획을 통해서야 난개발이 안 일어나잖아. 그런데 우리 개발법에만 나오는 예외적인 규정이 뭐냐?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죠.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뭐를?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자, 우리 법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싶은 자, 이제를 지정권자라고 그래.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싶으면,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해라 라는 말은 계획을 먼저 수립한다, 구역을 먼저 지정한다. 이 조문만 보면 계획을 먼저 수립하라는 의미가 되죠.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데 그 계획은 어디에 대해서 수립하겠어? 여기에 대해 수립하겠지. 구역이 없는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 단 이 말의 의미는 우리한테 이 동네가 개발사업 한다는 개발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고시를 할 때 이런 뜻이에요. 고시할 때 구역을 먼저 고시하지 말고 계획을 만들어서 고시하라는 뜻이야. 아시겠죠? 계획을 만들어서 고시한다는 뜻이니까 계획과 구역은 우리한테 같이 고시가 되는 거예요.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같이 고시하라는 거야. 그럼 이 개발계획과 개발구역은 한 몸이야, 따로 몸이요? 한 몸이에요. 무슨 말이냐? 개발계획이 쭉 고시가 되죠.
이 동네 개발계획 고시되면 그 개발계획 내용 1번이 어디를 개발하는지가 나와. 위치. 개발구역의 면적하고 이런 거. 이게 안 나오면은 어디를 실컷 계획은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를 개발한다는 뜻이요?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한 몸이에요. 다른 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한다. 이 말은 구역을 먼저 고시해서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구역이 먼저 고시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개발계획은 나중에 천천히 고시한다 이 말이거든. 그럼 요거는 같이 고시되는 거예요? 따로 되는 거예요? 그건 따로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요 개발구역을 먼저 고시한다는 말은 보니까 함영동에 어디 뭐 신도시 개발하는 고시가 됐는데요. 개발구역이 고시가 됐는데 위치 면적만 나와 있어. 여기서 무슨 짓을 할 건지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 무슨 짓을 할 건지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 안 가르쳐줘요. 그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거는. 그러면 구역을 먼저 고시한다는 얘기는 가장 개발계획 내용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어떤 신도시 만들 건지, 인구를 얼마를 수용하고 어떤 신도시 만들 건지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고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구역만 고시돼, 계획에 같이 고시돼. 계획의 일부는 같이 고시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획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계획은 나중에 차차 만들어서 고시해 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까 자꾸 비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시설 부지가 만들어지면 건축물 공작물 허가 안 난다고 그랬죠. 시설 부지. 그래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공사 안 했을 때 우리가 공부하셨잖아. 개발구역 지정됐죠. 여기는 건축물 공작물 정도가 아니에요. 나무 한 그루도 못 베고 못 심어. 여기는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니까. 아무것도. 그래놓고 개발계획이 계속해서 안 나오면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어때요? 우리 재산권 엄청나게 침해를 받죠. 그래서 아까도 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구역이 먼저 정된 거. 계획이 나중에 나오니까 몇 년에 나왔어? 3년에 나왔잖아. 여기도 개발구역이 먼저 지정됐을 때는 개발계획이 의무적으로 2년 아니면 5년에 나와줘야 돼. 자, 2년, 5년에 나와준다는 의미의 차이는 뭐냐? 면적이 작으면 2년 내 개발계획 만들면 되고 면적이 크면 5년에 만들면 돼.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 면적 기준은 330만이에요. 330만 제곱미터. 자, 그럼 오늘은 330만 제곱미터의 의미가 뭐예요? 물으면 330만은 평수는 뭐 100만평이 채 안 되는 겁니다. 330만 제곱미터의 기준은 이상이 되면 복합 신도시가 돼야 돼. 아파트만 내리지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개발계획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요거는 5년 이내에만 만들면 되고 330만 미만은 2년 이내에 개발계획 고시해야 돼. 만약 이 기간 내에 개발계획 고시 안 되면 어떻게 돼? 개발구 날아가 버려. 자,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는 뭐가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야. 구역을 지정하려면 뭐부터 만들어서? 계획부터 만들어서. 근데 예외적으로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는 뭘 물어볼까? 우리 시험에 어떤 경우에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겠지. 예. 여기 이유는 딱 2개가 있는데 좀 있으면 공부합니다.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가 있어. 개발계획을 공모한단 말은 이 동네를 어떻게 개발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복합적인 개발이 될까요? 하고 계획안을 공모하잖아요. 공모하려면 구역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주고 공모를 해야지. 두 번째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려고 우리 공법에 계획 만들 때는 다 주민의견 든다고 그랬잖아. 그럼 소문 나 안 나? 이 동네 개발계획 짜면 소문 나지? 소문나면 땅값 올라가죠? 땅값은 당연히 올라가는데 땅값이 올라가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주상공이 갑자기 올라가, 녹관농자가 갑자기 올라가. 주상공이 갑자기 올라가, 녹관농자가 갑자기 올라가. 주상공은 이미 올라가 있는 동네에 올라가 있는 동네. 그건 갑자기 올라가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런 동네는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 지정하는 게 맞고 갑자기 올라가는 녹관농자 있죠? 녹관농자. 이런 동네는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구역을 먼저 뭐 해버린다고? 묶어버려. 구역을 먼저 묶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버름나루로 묶어놓고. 자, 그럼 녹관농자는 말은 무슨 지역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개발 사업을 결정하는 1단계는 두 가지가 있다. 아시겠죠? 시설 사업은 관리 계획밖에 없었으니까 공부할 내용이 없었는데 여기는 개발 계획도 공부해야 되고 개발 구역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내용이 제일 많은 개발 사업에서 1단계. 자, 그래서 뭐 거기 173페이지 목적하고 용어는 이번 진도에서는 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우리는 이제 개발 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개발 계획은 이제 요걸 이제 보시는 거야. 요 개발 계획은 한 6가지 정도를 공부를 하실 거거든. 개발 계획은 한 6가지 정도 공부하실 텐데 제가 입문 과정에서 3가지만 잡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잡힐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다? 개발 계획 수립권자는 누구예요? 아까 제가 지정하고 싶어하는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하고 싶으면 계획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발계획 밑에는 항상 제가 지를 2개를 적었어요. 자, 일단 개발계획 수립권자가 누구다? 이 지정권자가 그 유명한 개발사업의 뭐다? 관할관청이에요. 뭐 결정권자 맞아. 결정권자 맞는데 이자가 이 개발사업을 관할하는 뭐라고? 관할관청이에요. 시설사업은 관할관청이 누구였어? 시설. 결정권자였잖아. 결정권자. 잊어버리지 말고 오라고 그랬잖아. 응? 요 지는 좀 이따 갑시다.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수립식이 나오죠? 원칙은 뭐가 원칙이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구역을 지정하려면 이게 원칙이죠?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이게 원칙이고 예배가 중요한 거죠.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다음 어느 안은 밑에 박스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밑줄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 174페이지를 보시면 나오죠. 174. 자,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밑에 박스에 있는데 우리 교재는만 뭉쳐놨는데요. 1번에 개발계획 공모하는 지역 있죠? 요걸 별도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을 묶어볼까요? 2번, 3번, 4번을 묶어보세요. 2번 박스 안에 2번, 3번, 4번을 묶어보시라고. 자, 제가 우리 개발법 할 때는 저하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다. 우리 개발법에는 녹지적이 나와요. 녹지적 종류가 보생자죠. 자, 아직까지 공부는 안 하셨지만 자연 녹지는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요는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생산 녹지는 개발을 유보해놨어. 주로 농업적 생산을 개발을 유보해놨던 미뤄놓은 거죠. 유보를 해놨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지정이 가능해. 전체 면적에서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이하면은 30% 이하라면은 생산 녹지 상태에서 지정이 됩니다. 응? 지정이 돼. 보존 녹지는 앞으로도 개발할 생각이 없다. 그 보존 녹지는 개발구역 지정돼야 안 돼? 요거. 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그냥 녹지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요. 절대로 무슨 녹지는 나오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자. 개발법에는 보존 녹지 절대로 안 나와. 생산 녹지는 전체 면적에서 몇 프로? 그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 2번이 자연 녹지 지역이고 3번이 생산 녹지죠. 생산 녹지 괄호 안에 생산 녹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 밑줄 지정 면적의 몇 프로? 밑줄 30% 이하. 그걸 밑줄 그거 기억해 주세요. 30% 이하라면 생산 녹지 지역에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무슨 녹지가 없다는 걸 기억할까? 보존 녹지 없지요. 그러면 4번이 뭔가요? 도시적 외의 지역이죠. 도시적 외의 지역에 옆에 적어볼까? 관농자죠. 도시적 외의 지역은 관농자 아닙니까? 그래 제가 녹관농자 이렇게 하면 녹관농자면 보존 녹지는 없고 관농자는 도시적 외의 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주상공이 아니라는 뜻이죠. 주상공이 아닌 녹관농자는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인가 6번 보세요. 6번. 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괄호로 문과 볼까?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밑줄, 면적이 몇 프로? 그러니까 주상공이 아니면 구역을 먼저 묶을 수 있는데 여기는 주상공이 일부 있죠? 일부 있잖아요. 일부 있어도 몇 프로 이하? 30% 이하. 이해하시겠어요? 그럴 때는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2, 3, 4하고 6번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주상공이 아닌 지역, 녹간농지는 구역을 먼저 묶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시험에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이 나중에 수립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 이렇게 물으면 주상공이 아니고 녹간농지는 다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는 거야. 주상공이 아니면. 그래서 30%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박스 안에서는 우리가 제일로 기억이 안 나는 게 5번이겠네.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 밑줄. 균형발전 앞으로 걔를 제가 균형발전 할 거예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도 있죠. 균형발전 목적은요. 나중에 뒤에 가면 기준도 안 따지고 아무것도 안 따지고 무조건 지정됩니다. 이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참여정부 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듣던 말이죠. 균형발전 목적은 무조건 돼. 구역을 먼저 묶을 수도 있고 묶어놓고 시작할 수도 있고 나중에 기준도 안 따져. 그럼 앞으로 균형발전하면은 제가 두 군데를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균형발전 목적으로는 구역 먼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괄호 안에 무슨 지역은 안 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안 돼.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걸 보면서 대답하세요. 우리 개발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할 수 없다고 했어. 도시개발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없다? 있어요. 있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안 되는 경우는 국가균형발전 요거만 안 되는 거야. 국가균형발전. 그래서 그 박스 안에는 특히 그놈을 좀 옆으로 빼내가지고 그 페이지를 볼 때마다 눈으로 눈덩이 찢어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는 건 녹간농지인데 국가균형발전도 있다. 자, 나머지 놔두고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오른쪽 페이지 큰 4번 환지 방식의 동의죠. 자, 첫 번째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를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는 환지 방식에서 자, 개발 계획이 나오면은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게 동의입니다. 동의. 자, 동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 두 가지가 나와야 돼.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밑줄.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 밑줄. 자, 우리 개발 사업의 1단계 계획이 무엇인가요? 개발 계획입니다. 1단계 계획이 개발 계획이야. 우리 시설 사업은 관리 계획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요놈이 국계법으로 치면은 관리 계획이야. 요놈이. 아시겠어요?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 동네가 어떤 도시가 될 건지 지금 계획을 만들잖아요. 근데 환지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일단 주민에게 동의받는다니까. 응? 주민에게 동의는 무슨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개발 계획에 대해서 환지 방식으로 수립할 때 동의를 받아요. 근데 우리 개발법의 공식 동의는 면적은 얼마? 3분의 2 이상이죠. 엔드입니다. 엔드. 소유자와 엔드 소유자 총수는 얼마? 2분의 1 이상. 거기 밑줄을 그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토지 소유자 면적은 3분의 2 엔드 총수는 2분의 1 면적 동그라미 총수 동그라미 쳐가지고 3분의 2 2분의 1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물어봅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은 동의를 많이 받습니다. 정비법에 가면 동의가 징그럽게 나옵니다. 정비법에 가면 동의가 징그럽게 나오는데 우리 개발법은 동의가 면적 동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총수 동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면적 동의가 중요하다는 거야. 3분의 2가 커서 면적은 3분의 1을 받아내야 되고요. 엔드 소유자 총수 숫자는 절반을 받아내면 돼요. 요 동의를 무슨 방식에서? 환지 방식에서 개발 계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발 계획에는 3, 4월 과정에서는 요 동의 공부하는 거야. 동의 공부하는 게 3, 4월 과정이라니까. 자,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개발 계획의 수립 기준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자,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발계획이 국계법으로 치면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이에요. 관리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돼? 기본계획이 부합돼야지. 광역이 있다면 광역에도 부합돼야지. 광역이 있으면 그걸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개발계획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부합돼야죠. 그래서 큰 5번에 1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공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됐죠? 개발계획 내용이 밑줄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개발계획이 관리계획에 들어맞는다면 돼, 안 돼? 개발계획이 관리계획에 들어맞는다 그러면 돼, 안 돼? 지가 관리계획이라니까. 국계법으로 치면 기가 관리계획이야. 이제 설날에 가면은 형님 동생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큰 집에 가면은 형하고 동생 관계고 나는 형한테 부합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 부모한테 부합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뜻이라니까. 자, 기능의 조합입니다. 330만 이상 밑줄 330만 제곱미터 이상. 아까 제가 330만 기준이 뭐라고 했던가요? 이상이면 복합 신도시가 돼야 되고, 그래서 개발계획도 5년만 원 나오면 된다고 그랬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지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등자부터 밑줄. 등의 기능이 뭐가 돼야 돼? 서로 조화.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물어봤을까?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해야 한다고 X. X 특정 부문 위주가 아니고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만 들으시면 아는 거예요. 오른쪽에 6번 개발계획의 내용. 자, 개발계획의 내용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빼고는 다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하고는 개발계획에서 다 정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부분 한 가지가 다음 주에도 우리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있죠. 요 사업이 전부 지구 단위 계획 만들어서 해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개발사업 정비사업도 다 지구 단위에 만들어서 해. 본래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서 만드는 건데? 국계법에서 관리계획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도시개발법 정비법에도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드는데 국토계획법에서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개발법 정비법에서 만들어. 이 말 이해해야 돼. 그러면 개발법 정비법에서 만들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만든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앞으로 그런 내용이 자주 나와. 우리 개발법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와. 개발법에서 뭐를 하면 이건 국토계획법에서 만든 것으로 본다. 정비법에도 마찬가지. 국토계획법에서 만든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 요즘에 뭐 삼성 제품이나 신발이나 나이키 이런 것들 전부 어디서 만들어? 베트남 이런 데서 만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누구 제품이라고 그래요? 삼성 제품이라고 그러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도 다 지구 단위 계획을 하는데 문제는 개발 사업도 지구 단위 계획을 하는데 이 개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선가는 만들겠죠? 만드는데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고 1단계가 아니고 몇 단계? 2단계 계획이 뭐예요? 그렇지. 실시 계획에서 만든다. 그런 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개발 계획의 내용은 제가 입문 과정에서는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용은 뭐 빼고는 다 있다? 지구 단위 계획 빼고는 다 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 빼고는 다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기억할 내용이 뭐냐? 개발 계획 내용을 읽어볼까? 맨 위에 개발 계획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는 3, 4월 과정에서 다만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다만 13부터 16번까지 있죠. 이 4개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뭐 할 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다. 그거는 다음에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개발계획엔 다음 페이지 큰 7번 개발계획의 변경 있죠? 요놈 빼고 설명 다 했어. 개발계획의 변경 빼고.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 개발계획의 변경은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뭐 외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개발법에 대해서 뭘 공부하신 거야? 개발계획. 자, 개발계획 수립 시기 한번 보자.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하지요? 지정권자가 수립하지요. 지정권자는 말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뜻입니다.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다음 주에 공부하시겠지? 아시는 분 누구요? 그렇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똑같죠?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응? 그러니까 내 기억이 나야 돼. 그 지정권자가 수립하는데 언제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언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라. 구역을 지정하려면 수립해야 된다가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녹관농자, 주상공이 아닌 지역은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도 있다. 녹관농자가 아니라도 국가균형발전, 이것도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무슨 지역은 나오면 안 돼?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 녹관, 주상공은 그러면 구역이 먼저 나와야 돼? 계획이 먼저 나와야 돼? 주상공. 계획이 먼저 나와야지, 주상공은. 그러나 주상공이 있어도 전체에서 몇 프로? 우리 개발법에 녹지지역은 보존 녹지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생산 녹지는 전체 면적에서 몇 프로? 30%예요.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 동의는 무슨 방식에서만 나와?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면적은 얼마? 총수. 우리가 이제 3, 4월 과정 가면은 요 동의에 관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동의 내용. 나중에 정비법 가도 동의가 복잡해. 그 동의는 이제 심화 과정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다는 건 사실 알면 돼요. 개발계획의 내용은 뭐 빼고는 다 있다. 지구단위 계획 빼고는 다 있다. 요 정도 기억을 하시고 330만 이상은 복합 기능이고 개발계획은 무슨 계획에 들어맞아야 돼? 다음 주에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봐야 돼.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구역부터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12월 달에 개발사업 정비사업 절차 한번 쭉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결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